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실행을 먼저 해보세요. 실행을 먼저 해봐야 내가 뭘 채워야 되고 뭐가 부족한지 인풋을 뭘 해야 되는지 그때서 보입니다. 또 오늘도 성공학 칼럼부터 시작해야죠. 최근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무조건 닭이 먼저다. 제가 창업 강의를 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창업 강의 문의를 하시는데 이게 별게 없는데 왜 이렇게 다들 들으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돈이 귀한 시기라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질문들 되게 뭐 많이 하잖아요. 인류의 오랜 질문 중에 숙제 중에 하나 아닌가요? 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닭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달걀이 먼저라고 계란이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무조건 닭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닭이 먼저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달걀은 좀 원인, 준비, 네, 그리고 공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닭은 아웃풋이죠. 아웃풋. 뭐 요거는 인풋의 영역이고 요거는 아웃풋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과죠. 결과, 성과. 네, 뭐 이런 거를 뜻한다고 생각해요. 뭐 돈, 네, 그런 게 닭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닭을 먼저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대부분은 달걀을 먼저 생각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한다. 난 창업을 하고 싶어. 그럼 창업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한데? 해가지고 먼저 공부를 합니다. 창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창업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창업에 대해서 책을 읽어요. 그리고 좀 두려움이 더 점점 많이 생기죠. 그럼 창업하면 망할 수도 있는 거네? 이런 점이 힘들구나. 이런 진상 고객이 있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단 말이야? 라는, 있지도, 그러니까 실제로 생기기도 힘든 사례들을 접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더더욱 시작을 못하죠. 계속 달걀만 품다가 이거는 창업이란 건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그냥 접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케이스예요. 그러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더 준비해야겠다, 더 공부해야겠다, 더 대비해야겠다 하고 결론이 안 나요. 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거는 대단히 틀렸다고 생각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 아니냐? 아니요, 이건 틀렸어요. 네, 이렇게 하면 절대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하면 안 돼요. 네, 절대 안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냥 닭을 먼저 낳으면 돼요. 닭을 먼저. 네, 계란부터 품는 게 아니라 그냥 닭부터 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에어비앤비 같은 거 되게 핫하더라고요. 그럼 에어비앤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에어비앤비 강의를 들을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를 어디에 차리면 좋을까 이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에어비앤비를 어디에 할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속초에 한다고 쳐요. 에어비앤비를 속초에 해야겠다. 그럼 속초에다가 뭐 임대차를 맺어야 될까? 임차를 해서 해야 될까? 아니면은 좀 아파트를 하나 매입할까? 빌라를 하나 살까? 해가지고 뭐 이거를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를 해봐야죠. 네, 실제로 속초로 가봅니다. 속초를 가서 부동산을 통해서 이거저거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덜컥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임차를 했다고 치죠. 그러면 뭐 여기 시골이잖아요. 속초라고 해봤자 바닷가랑 제일 가까운데 바닷가 해변이 보이면 좋지만 안 보여도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0만원 뭐 요런 거 계약을 해요. 뭐 귀엽지 않습니까? 이걸로 계약을 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계약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알아볼 수 있겠죠. 네, 이거 뭐 계약을 했으면 오늘 계약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월 2일부터 내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임대료가 나갑니다. 그럼 피 같은 내 돈 20만원과 관리비가 나가겠죠. 관리비가 비싸진 않겠지만 그럼 이제부터는 돈이 나가니까 이제 빠꾸가 없잖아요. 빠꾸 너무 좀 없어 보이나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네, 후퇴가 없다 그래야 되나? 에어비앤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안 하면 그냥 이거 내가 별장으로 써야겠죠. 네, 최악의 경우 내가 별장으로 쓰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생각하죠. 에어비앤비를 어떻게 하지? 대체 모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을 모으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부터 진짜 사업이에요. 여러분이 그 어떤 준비를 해도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객이거든요. 근데 모객은 해보지도 못하고 쓸데없는 준비만 잔뜩 하다가 끝이 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한 것처럼 이 임대차 계약부터 맺고 그 다음에 모객을 고민하고 그 다음에 법규를 따져보고 뭐 이렇게 꼼수가 있나 그 다음에 살펴보면은 이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물론 뭐 안 될 수도 있죠. 네, 안 된다고 쳐요. 그러면 얼마를 날리냐? 30만 원 날리는 거예요. 네, 보증금 300에서 뭐 이렇게 가계약금 10만 원만 걸 수도 있죠. 그럼 10만 원 날리는 거고. 근데 이것만 해봐도 솔직히 30만 원 날려도 저는 수업 듣는 거 뭐 웬만한 수업 막 30만 50만 원 하잖아요. 그 돈 쓰느니 나 같으면 이 돈을 쓰겠습니다. 아니면 한 달만이라도 내가 살아보거나 아니면 뭐 지인들한테 뭐 암암리에 좀 싸게 그냥 이번 달에 뭐 네가 한 일주일 써 그리고 뭐 5만 원만 줘 10만 원만 줘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더 세이브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요령이 생기겠죠. 그러면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물론 안 되면 실패잖아요. 그쵸? 근데 실패가 그렇게 나쁜 건가요? 실패라는 거는 아이디어를 실행해 봤다는 뜻입니다. 아이디어를 실행해 봤으니까 실패를 했다는 거는 박수를 받아야 돼요. 이 박수 받아 마땅한 일이지 실패했으니까 조롱할 일이 아닙니다. 왜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가 실천을 해봤잖아요. 그쵸?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성공하거나 뭐 두 번째는 실패하거나. 근데 실패라는 거는 저는 별로 손해라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죠. Not yet.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Not yet. 캐롤 드웩 교수가 한 얘기죠. 이게 뭐 그릿이 뭔지 아시나? 네. 이 그릿, 그 캐롤 드웩이라고 네, 그릿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릿으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캐롤 드웩 교수가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돼 있어요. 너무 이게 고시공부, 이게 뭐 입시, 뭐 이런 거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시라는 게 합격하면은 그냥 뭐 끝이죠. 네, 성공했으니까. 그 불합격하면은 실패하고 끝나고 다음을 기약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성공이나 실패나 이 둘 중에 하나인 이분법 구조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성공하고 실패는 시도해봤다는 점에서 시도를 한 건가 그리고 안 해본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행을 하면 결과를 봤다는 거죠. 네, 결과를 봤다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행을 하거나 생각만 하거나 준비만 하거나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누가 성공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준비만 계속하고 해보지도 않은 사람, 이 사람은 10년 후에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실행부터 하는 사람, 이분은 이번에는 안 됐을 수 있죠. Not yet. 아직 안 됐을 수 있죠. 하지만 아직 안 된 거지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10년이 지난 후에도 준비만 하겠지만 아마 이분은 뭐가 됐든 1년 안에 뭐라도 해내지 않을까요? 수익이 크든 작든 뭐라도 작은 성취라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게 큰 돈 들지 않는 일인데 수업 들으면서 공부하고 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실패의 가능성을 좀 줄이고 성공의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에어비앤비를 해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에어비앤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밖에 없겠죠. 네, 내 돈 30만원 날리기 싫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고수를 찾아보는 거죠. 이미 성공한 사람이 한 그 방법대로 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니까 훨씬 더 해볼 만한 싸움이 되는 거죠. 뭐 제 말이 되게 쉽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준비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달리기 모임을 주선을 해서 오랫동안 꾸려왔거든요. 달리기 모임. 근데 댓글에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달려요. 열심히 준비해서 체력을 키운 후에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아니 달리기 모임인데 무슨 뭐 대회입니까? 대회 참석합니까? 달리기 모임은 그냥 아무 때나 모여서 같이 달리는 모임이거든요. 뭐 준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인드인가 봐요. 달리기 모임에 나가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죠? 이런 말들이 저는 되게 낯설어가지고 익숙치가 않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더 놀랐습니다. 달리기 모임은 같이 계속 참석을 하다 보면 저절로 체력이 증진되고 달리기를 점점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준비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내가 100kg다. 과체중이다. 과체중. 저 과체중이라 달리기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니, 달리기를 하는데 무슨 그렇게 준비를 합니까? 내가 100kg다. 100kg면요, 그냥 훨씬 천천히 조깅하면 돼요. 남들보다 천천히 조깅을 하면 되지, 미리 살을 빼고 그때부터 뛴다. 아니, 그럼 살은 어떻게 뺄 건데요? 이제까지는 살 뺄 줄 몰라서 100kg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쵸? 살을 빼기 위해서 천천히 조깅을 하는 거지, 조깅을 위해서 살을 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부터 엄청 잘 달렸겠습니까? 한 100m 달리기, 100m 천천히 달리기부터 하면 되죠. 여기 써있죠. 천천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리기라고 하면 전력 질주를 생각해요. 우리나라 교육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100m 전력 질주, 50m 전력 질주, 전력 질주만 시켜. 달리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달리기는 기본적으로 조깅입니다. 조깅은 약간 산책인데 약간 천천히 뛰면서 하는 산책.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달리기. 그거를 조깅이라고 하거든요.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조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달리기 하면 100m를 시간을 재면서 초를 잽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렸을 땐 다 쟀죠. 여자들은 한 18초, 남자들은 한 15초, 요 정도는 돼야 된다. 요렇게 강요를 해요, 속도를.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등산을 해도 그냥 쉬엄쉬엄 자연을 보면서 천천히 올라가면 즐겁게 다닐 수 있잖아요. 등산이 진짜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등산이 무슨 지옥 훈련 같아요. 등산만 했다 하면은 누가 더 꼭대기까지 빨리 올라가나, 힘들다고 헉헉대고 있으면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올라가 하면서 뒤에서 푸시를 해대고, 왜 그러는 거죠? 네. 무슨 다들 군인이야? 군대 갔다 온 경험 남자분들이 있으실 텐데, 산도 그렇게 빨리 타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그 시간을 즐기면서 천천히 운동을 하면 되는데, 달리기나 등산 이런 걸 왜 이렇게 빡세게 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좀 그런 면에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과체중이고 100kg가 넘게 나가는 초고도 비만인 분들도 100m는 누구나 달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운동화만 있으면 청바지 입고라도 100m는 누구나 달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천천히 달려도 40초 이내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40초 이내에. 아니, 이게 40초만 뛰면 되죠. 힘들면 40초만. 왜 많이 뛰고 열심히 뛰려고 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요만큼만 뛰어보면 돼요. 이게 되네? 그럼 그 다음날은 한 1분쯤 뛰어보는 거죠. 한 150m. 그 다음날은 계속 그냥 1분씩 뛰세요. 1분씩 뛰는 게 너무 감질난다. 그럼 어느 날 2분을 뛰면 되고, 이러다 보면 언젠가 10분 달리기, 이게 어렵지 않게 되겠죠. 네, 제가 처음에 오늘 45km를 뛰었다. 어저께구나. 어제 45km를 달렸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슨 45km를 처음 달리기 시작하자마자 뛰었겠습니까? 예전에는 저도 하프 마라톤이 한 21.1km 정도 되는데, 하프 마라톤 뛰고 와서 3일 밤낮을 알아누웠습니다. 근데 어저께에는 45km를 꽤 빠르게 뛰고, 45km를 3시간 40분 동안 뛰었거든요. 꽤 빠르고 뛰고 별 이상 없었어요. 낮잠 1시간 정도 자고 저녁 때 수업도 다 하고 할 거 다 했거든요. 이렇게 그냥 천천히 실행을 하면 돼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실행을 먼저 해보세요. 실행을 먼저 해봐야 내가 뭘 채워야 되고 뭐가 부족한지, 인풋을 뭘 해야 되는지 그때서 보입니다. 인풋을 먼저 하고 실행을 하면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처음부터 실행을 하면 뭐가 부족한지 바로 알 수 있는데, 인풋을 먼저 하니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드립다 공부만 하는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닭이 먼저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공학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